부끄러워. 괜찮아. 키 예뻐. 천천히 조심스럽게. 30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지금은 더 깊었습니다. 더 간절했어요. 괜찮아. 응, 계속해. 이영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연서가 카. 그 목소리.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시 한 번만 불러줘. 연서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고 있었어요. 새로 출시할 의료기기 매뉴얼이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7반 동창회 카페에 초대되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모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참석자 명단이 쭉 올라와 있었어요. 30명 정도. 병원 관계자 있으려나. 솔직히 그게 먼저 생각났습니다. 명함 돌릴 기회. 저는 참석 버튼을 눌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동창회 참석자 명단을 다시 봤어요. 쭉 내리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소희영. 심장이 한 번 쿵했어요. 이영. 남자에게 첫 경험이란 특별합니다. 평생 잊히지 않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순간만큼은 선명해요. 그녀의 떨림,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체온. 모든 게 환상처럼 남아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이었어요. 친구들과 동해로 놀러 갔었죠. 밤에 해변을 걷다가 이영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 서툴렀지만 간절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사귀었습니다. 3달 정도. 하지만 수능을 앞두고 헤어졌죠.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어요. 겁이 났었거든요.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녀를 봅니다. 첫 여자는 그렇게 각인되나 봐요. 이영이. 어떻게 지냈을까? 제 이름은 장현석입니다. 올해 48이에요. 의료기기 개발 및 판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이 있고 직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매출은 나쁘지 않은 편이죠.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아내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죠. 아이들도 둘 있습니다. 고등학생 쌍둥이 남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분당에 40평대 아파트가 있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중년 남자죠. 하지만 요즘 뭔가 공허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줄었어요. 아이들도 각자 바빠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회사 일도 반복적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었죠. 이게 다인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동창회가 조금 기대됐어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으니까. 동창회 당일, 토요일 저녁 6시 반,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왔어요. 가방 안에는 명함 100장이 들어있었죠.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의 인사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2층 단체석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이미 여러 명이 와 있었어요. 야, 장현석이다.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러게, 30년 만이지. 악수를 나누며 자리로 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15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다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찐 사람, 머리가 벗겨진 사람, 주름이 깊어진 사람들. 30년이란 시간이 느껴졌죠. 저는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구석자리에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차림이었어요. 목걸이 하나 없이 깔끔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세련돼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 귀에 넘긴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옆모습이 우아했어요. 주변의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혼자만의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소희영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눈이 마주쳤어요. 못 본 척할 수도 없었죠. 저는 천천히 그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희영?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연서가 오랜만이다. 목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여기 앉아도 돼? 응, 앉아. 저는 그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너는? 나도. 뭐, 언제 왔어? 한 30분 전. 일찍 왔네. 응, 그냥. 이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저도 물잔을 들었습니다. 많이 안 변했네. 제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나 많이 늙었어. 아니야. 오히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예뻐졌어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오히려 뭔데? 아니, 그냥. 좋아 보인다고. 너도 사업 잘 되나 봐. 좋아 보이네. 뭐. 그냥 먹고 살 정도지 뭐. 또 침묵. 30년 만인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은데 꺼낼 수가 없었어요. 1차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와인 3잔을 마셨어요. 이영도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야, 장현석. 테이블 반대편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김태수였습니다. 뭐, 옆에 앉은 사람 누군지 알아? 소희영이잖아. 너희 고3 때 사귀지 않았어?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우리를 쳐다봤어요. 태수가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첫사랑 30년 만에 보는 기분 어때? 여기저기서 물음이 쏟아졌습니다. 이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화장실 좀.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민망함이 얼굴에 역력했어요. 야, 애들같이 왜 그래? 제가 중얼거렸지만 친구들은 계속 웃어댔습니다.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술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나도 화장실 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굴을 식히려고 벽에 기댔어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영이 나왔어요. 우리는 동시에 멈췄습니다. 좁은 복도. 2미터도 안 되는 거리.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복도 조명이 희미했어요. 그 빛에 비친 이영의 실루엣. 블라우스 너머로 드러나는 어깨선. 가늘게 드러난 쇄골. 허리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곡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해변의 어둠 속에서 본 그녀의 몸. 떨리던 그녀의 숨소리. 제품에 안긴 그녀의 체온. 모든 게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연서가. 이영이 저를 불렀어요. 응? 너. 괜찮아? 얼굴 빨개. 아, 응. 술 좀 마셔서. 나도. 이영도 볼이 붉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지나가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영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플로럴 향. 애들이 어릴 때 생각나서 그러나 봐. 내가 괜히 다 미안하네. 괜찮아. 사실이잖아. 응? 너. 내 첫사랑 맞잖아. 이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너도. 내 첫사랑이긴 하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영의 입술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처음 키스했던 그 입술. 오랜만에 보니 좋다. 응, 나도 그렇네. 연서가. 응, 우리 들어가야지. 아, 그래야지 참. 1차가 끝났습니다. 2차 가자. 누군가 외쳤지만 저는 사양했어요. 나 내일 일 있어서 다음에 진하게 마시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차는 지하 2층에 있었어요. 시동을 걸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수였어요. 같은 방향이니 내려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잠시 후 태수가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털썩 앉으며 안전벨트를 맸어요. 고맙다, 대리비 아꼈네. 그래. 차를 빼서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강남대로로 진입했어요. 태수는 술이 취했는지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누가 사업 잘 됐다느니, 누가 이혼했다느니. 저는 적당히 맞장구만 쳤습니다. 그러다가 태수가 이영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 근데.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너 오늘 소희영 봤지? 응. 30년 만인데 어땠어? 그냥. 뭐. 야, 솔직히 말해봐. 아직도 예쁘더라, 안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혼자 웃었어요. 근데 말이야. 태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영이 이혼했대.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 2년 전에 이혼했다던데. 태수는 이영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어려웠고, 그럼에도 이영은 10년 넘게 참았다는 이야기. 태수는 이 모든 걸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 하지만 제게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이영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혼자 산다고.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계속 떠들었지만 이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이영 생각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녀의 눈빛. 30년 만에 다시 본 그 얼굴. 혼자 창밖을 보고 있던 쓸쓸한 뒷모습. 모든 게 다시 떠올랐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태수와 자주 만났습니다. 덕분에 동창 중 병원 관계자가 꽤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민수는 정형외과 원장, 재혁이는 대학병원 행정실장. 명함을 돌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거래처도 몇 곳 새로 확보했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창회 카페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가족 동반 1박 2일 여행. 강원도 펜션. 저도 참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내는 학교 워크숍이 있었고 아이들도 일정이 안 맞았어요. 결국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소희영, 성인의 가족과 참석. 이영도 온다는 거였습니다. 이영이도 혼자 오는구나. 나도 혼자고. 여행 날짜가 기다려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온천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실내 온천과 야외 노천탕이 있었습니다. 객실 건물과 온천 시설이 연결되어 있었죠. 로비에는 온천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수영복 착용 필수. 래시가드 대여 가능. 주차장에는 이미 여러 차들이 서 있었어요. 짐을 챙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가방. 연서가. 태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어? 응, 방금. 주변을 둘러봤어요. 가족 단위로 온 동창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때 한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성인의 가족이었어요. 남편과 아이 둘. 그리고 이영.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 편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가 바람에 흩날렸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영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에서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2층 203호. 혼자라서 작은 방이었어요. 성인애는 1층 가족실. 이영은 2층 207호였습니다. 혼자 쓰는 방. 사람들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이영이 보였어요. 혼자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느라 힘들어 보였어요. 이영아. 다가갔습니다. 연서가. 짐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들어줄까? 아니야, 괜찮아. 됐어, 줘.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순간 이영의 손과 스쳤어요. 순간 찌릿했습니다. 고마워. 이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207호 앞까지 캐리어를 끌고 갔어요. 이영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여기 놓으면 돼? 응, 정말 고마워. 캐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서는데 복도가 좁아서 이영과 가까워졌어요. 30cm도 안 되는 거리. 이영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제 방으로 갔습니다. 203호는 207호에서 4칸 떨어진 곳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영이랑 같은 층이구나. 짐을 풀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카톡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애들이랑 먼저 온천 갑니다. 성이었어요. 가족들이 먼저 출발하는 거였죠. 저는 수영복을 챙겼습니다. 간단히 샤워를 하고 래시가드를 입었어요. 2층 복도로 나왔습니다. 207호 문이 열렸어요. 이영이 나왔습니다. 흰색 원피스 수영복 위에 검은색 래시가드. 머리는 뒤로 묶었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 가방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가려고? 응. 너도? 응. 같이 갈까? 그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온천 입구로 향했어요. 탈의실이 남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안에서 봐. 응. 이영이 여자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남자 탈의실로 갔습니다. 짐을 사물함에 넣고 슬리퍼를 신었어요. 온천장으로 나갔습니다. 실내 온천을 지나 야외 노천탕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서늘했어요. 하지만 물은 따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구석으로 갔어요.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온천수가 온몸을 감쌌어요. 그때 여자 쪽 입구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이영이었습니다. 검은색 래시가드가 몸에 딱 붙어 있었어요.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물속으로 들어왔어요. 래시가드 아래로 드러나는 허벅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보이는 몸의 곡선. 래시가드가 젖으면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40대가 훌쩍 넘어 5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몸이었어요. 문득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해변의 어둠 속에서 본 그녀의 라인. 하지만 지금은 더 성숙했습니다. 여자의 몸이었어요. 이영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어깨까지 잠기는 깊이.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영이 천천히 제 쪽으로 왔어요. 물을 헤치며 다가오는 모습. 물결에 흔들리는 몸. 저는 물속에서 느껴졌습니다. 몸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안 돼. 절대 지금은.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이영이 제 옆에 앉았어요. 1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 물 좋다. 이영이 말했습니다. 응.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서가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물이 좀 뜨거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다리를 모았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천탕 위로 주황빛이 퍼졌어요. 이영의 얼굴에도 석양이 비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물방울이 맺힌 어깨, 래시가드에 붙은 물기.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예쁘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뭐가? 저 석양.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이영이 하늘을 봤어요. 그러게. 정말 예쁘다. 하지만 저는 이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니라 이영이 예뻤으니까. 온천에서 나와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로비에 모두 모였어요. 저녁은 리조트 밖 식당가로 갑시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한우 맛집 있어요. 제가 예약해뒀습니다. 다 같이 리조트 정문을 나섰어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식당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단체 예약석으로 안내받았어요. 긴 테이블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연서가 소주 한잔 하자. 그래.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이영이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응, 앉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바로 옆자리.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이영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성희가 건너편에 앉았어요. 이영아, 소주 마셔? 조금만. 알았어. 한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굽는 냄새가 퍼졌어요. 소주잔이 돌았습니다.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고기가 구워졌습니다. 태수가 먼저 집어먹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저도 고기 한 점을 집었습니다. 이영의 접시를 슬쩍 봤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이영은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잘 구워진 고기를 집었습니다. 상추에 싸서 이영 앞에 놓았어요. 먹어. 고마워. 이영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고기 좋아하지? 응, 좋아하지. 먹어, 식기 전에. 이영이 쌈을 입에 넣었어요. 맛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심장이 찌릿했어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이영 앞에 놓아줬어요. 연서가 너도 먹어야지. 응, 먹어 괜찮아. 사실 배가 고픈지도 몰랐습니다. 이영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았어요. 이영이 쌈을 먹을 때마다 보였습니다. 작은 입, 천천히 씹는 모습, 가끔 입가에 묻은 걸 닦는 손. 모든 게 사랑스러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영에게 빠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아니, 어쩌면 계속 빠져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소주가 계속 돌았습니다. 저는 3병쯤 마셨어요. 이영도 2병은 마신 것 같았습니다. 볼이 붉어졌어요. 눈도 조금 풀렸습니다. 이영아, 괜찮아? 성희가 물었어요. 응. 근데 화장실 좀. 이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술이 꽤 취한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 제가 말했어요. 이영이 균형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짚으려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이 엉뚱한 곳에 닿았습니다. 제 허벅지. 아니, 정확히는 그 위.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영도 깨달은 듯 손을 확 뗐어요. 아, 미안. 이영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괜찮아.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다행히 주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에 묻혔으니까. 테이블 아래였으니까. 둘만 아는 비밀. 이영이 황급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허벅지에 남은 그 감촉.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었어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진정이 안 됐어요. 진정해. 장현석.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테이블 아래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태수가 말을 걸었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방금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이영의 손, 그 부드러운 감촉,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스위치가 켜진 듯. 5분쯤 지나서 이영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을 씻었는지 조금 개운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볼은 붉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연서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아까. 정말 미안해. 괜찮아. 취해서. 실수했어. 알아. 괜찮아. 이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듯. 저는 물잔을 건넸어요. 물 좀 마셔. 고마워. 이영이 물을 마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묘했습니다. 그 어색함 속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 태수가 물었어요. 애들 재워야 돼서. 가족들은 하나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재혁이도 거들었어요. 한 잔 더 할까? 유부남 넷이 남았습니다. 저, 태수, 민수, 재혁. 모두 혼자 왔거나 아내가 없었어요. 어디서 마실까? 연석이 방 어때? 너 혼자 왔잖아. 태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방? 응. 편하게 마시자. 남자들끼리. 그래, 좋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조트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4병, 맥주 1박스. 안주도 몇 개 샀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충분해. 계산을 하고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207호 앞이 보였습니다. 이영의 방.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영이는 뭐 하고 있을까?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편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침대에 둘, 바닥에 둘. 저는 소주병을 땄습니다. 자,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어요.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 역시 남자들끼리 마시는 게 편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 가족들 앞에서는 눈치 보이잖아. 재혁이도 동의했어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회사 이야기, 사업 이야기, 아내 불평, 애들 자랑. 중년 남자들의 전형적인 대화였죠. 재혁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근데 소희영도 혼자 아니야? 순간 대화가 멈췄어요. 모두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맞네, 이영이도 혼자 왔지. 태수가 맞장구 쳤어요. 심심할 텐데 오라고 할까? 민수의 제안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럴까? 왜? 안 돼? 아니, 그게 여자 한 명 있으면 분위기도 좋잖아. 재혁이 이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메시지 보낼게. 잠깐. 제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203호에서 2차 합니다. 이영이도 심심하면 와요. 전송 완료. 저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이영이. 올까? 긴장됐어요. 5분쯤 지났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문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이영이 서 있었습니다. 편한 복장이었어요. 회색 맨투맨의 트레이닝 바지. 머리는 뒤로 묶었습니다. 들어가도 돼? 응. 솔직히 의외였어요. 이영의 성격상 오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원래 이런 자리를 불편해했으니까. 어서 와. 태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앉아. 민수도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이영이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작은 목소리였어요. 잘 왔어, 같이 마시자. 재혁이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이영은 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바닥에 다리를 모으고 편하지 않은 자세였지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영, 편하게 앉아. 괜찮아. 이영이 작게 웃었어요. 저는 제 쿠션을 밀어줬습니다.
이거 깔고 앉아. 고마워. 이영이 쿠션에 앉았어요. 조금 편해 보였습니다. 남자들의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야, 너 회사에서 그 사건 있었잖아. 아, 그거 진짜 웃겼어. 태수가 회사 썰을 풀기 시작했어요. 상사 욕, 동료 뒷담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네가 해보라고. 하하. 모두 웃었습니다. 이영도 피식 웃었어요. 작게, 조용히. 민수가 자기 애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대박. 근데 아들은 꼴등이야. 하. 에이, 그래도 아들 있잖아. 맞아. 딸만 있는 것보단 낫지. 이영이 또 피식 웃었어요. 남자들의 허세 섞인 이야기. 우스꽝스러웠나 봐요. 재혁이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다들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 근데 연석이 너는 괜찮잖아. 뭐, 그냥 그래. 겸손 떨지 마. 너 대박 났잖아. 이영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피식. 그 미소가 귀여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주병이 비워졌어요. 이야기는 점점 허황되어졌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첫사랑이죠? 민수가 물었어요. 당연히 아니치지.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직도 꿈에 나와. 재혁이 웃었어요. 연석이 너는? 갑자기 제게 화살이 왔습니다. 나. 순간 이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영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다 잊혀지지 뭐. 거짓말이었습니다. 에이, 거짓말 안 잊혀. 맞아, 첫사랑은 평생 가는 거야. 이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점점 취기가 올라왔어요. 태수는 이미 눕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 좀 쉬어야겠다. 민수도 침대에 기댔어요. 나도 취했나 봐. 이영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술은 조금밖에 안 마셨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죠. 가끔 피식피식 웃으면서.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편해 보여서. 웃는 얼굴이 예뻐서. 저는 서둘러 친구들을 일으켰습니다. 야, 태수야. 일어나 방에 가. 흑. 왜? 여기서 자면 안 돼. 일어나. 민수도 흔들어 깨웠어요. 억지로 3명을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남은 건 이영뿐이었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는 이영.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너, 괜찮아? 이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응, 난 너희 얘기 듣다가 술이 다 깼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네. 그래. 응. 재밌었어. 남자들 이야기. 유치했을 텐데. 아니야, 재밌더라. 이영이 빈 소주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치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병을 넣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영아. 응? 그럼. 한 잔 더 할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내야 하는데. 하지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영이 저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는 표정. 너, 괜찮아? 응. 그럴까 그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냈어요. 이영에게 하나 건넸습니다. 여기. 고마워. 캔을 땄습니다. 소리와 함께 거품이 올라왔어요. 저는 침대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영도 그 옆에 앉았어요. 1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 건배. 캔을 부딪혔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 서로의 숨소리. 이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연서가. 응? 오늘. 재밌었어. 고맙다. 뭐가? 그냥.
계속 신경 써주느라 고생했어. 애인애가 뭘. 우리 사이에. 이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뭔데? 아, 그러니까. 그게. 이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끔 내 생각했어?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이영도 마셨어요. 어떻게 잊어? 네가 처음인데.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됐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 밤 11시. 침대가 있는 방. 모든 게 위험했어요. 이영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맨투맨 너머로 드러나는 목선. 귀에 걸린 머리카락. 가끔 맥주를 마실 때 움직이는 목.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진정해. 하지만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이영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연서가, 응. 너 나 보고 있었지? 들켰습니다. 아, 아니, 거짓말. 나 전부 다 봤는데? 이영이 웃었어요. 뭘? 너 식당에서도, 물속에서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니야. 오해야, 절대 아니야. 거짓말. 그럼 지금은 왜 그래? 이영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서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영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연서가, 응, 솔직히 말해줘. 뭘? 나 지금 어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영아, 응? 너 정말 여전히 예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너만 봤어. 이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이영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술이 보였어요. 30년 전 처음 입을 맞췄던 그 입술. 이영아, 응. 나 지금, 이영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나도 똑같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영의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이영아, 응.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영도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습니다. 달콤했어요. 이영이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도 이영을 안았어요. 입맞춤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했어요. 이대로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영을 안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침대로 걸음을 옮겼어요. 이영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후회 안 해. 절대. 다시 시작되었어요. 이번엔 더 간절했습니다. 제 손이 이영의 맨투맨 끝을 잡았습니다. 부끄러워. 예뻐. 천천히 조심스럽게. 30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지금은 더 깊었습니다. 더 간절했어요. 괜찮아. 응, 계속해. 이영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연서가, 그 목소리.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시 한 번만 불러줘. 연서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이영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연서가, 응, 꿈 같아. 나도, 보고 싶었어, 한 번쯤은. 나도 사는 동안 종종.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다 잠에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어요.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이영이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봤어요. 이영아, 작게 불렀습니다. 이영이 눈을 떴어요. 응, 더 자. 응, 근데 이영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응,
한 번만 더 안아줘.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녀를 안았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간절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이영아, 일어나야. 옆을 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이영이 없었습니다. 이영아.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욕실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영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어디 간 거지?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이영의 연락처가 없었어요. 저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연락하지? 옷을 급하게 입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207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영아. 다시 두드렸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영을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성희가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식사하고 있었어요. 다가갔습니다. 성희야. 연서가 늦었네. 응. 근데 이영이는? 이영이. 성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침 일찍 갔어. 왜? 급한 일이 생겼나 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를 봤어요. 구겨진 시트, 베개에 남은 이영의 향기, 어젯밤의 흔적들. 하지만 이영은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왜? 말도 없이.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을 개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마지막으로 욕실을 확인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 모서리에 붙은 작은 쪽지. 손을 뻗어 떼어냈습니다. 이영의 글씨였어요. 단정하고 예쁜 글씨. 연서가. 미안해, 말도 없이 가서. 어젯밤. 너무 행복했어. 어젯밤은 꿈이었어. 아름다운 꿈. 그 꿈 속에서만 우리가 있는 거야. 잘 지내. 이영의 쪽지를 읽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차에 짐을 실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리조트를 빠져나왔어요. 백미러로 리조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영과의 추억도 함께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쓸쓸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아내,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이영이 있었어요. 밤마다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의 온기, 그녀의 숨소리, 귓가에 속삭이던 연서가, 욕실 거울에 붙어있던 쪽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동창회 카페를 들어가 봤습니다. 이영의 프로필을 찾았어요. 사진도 소식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접속도 그날 이후로 없었죠.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가끔 207호 방 번호를 떠올렸어요. 그 복도의 풍경, 함께 마셨던 맥주캔, 침대의 감촉,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이영아, 잘 지내고 있을까?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도 어딘가에서 저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날 밤을 떠올리고 있을 거라고,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행복해, 이영아.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너를 잊지 않을게. 어떤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랑이 거짓은 아니에요. 장현석과 소희영의 이야기는 하룻밤으로 끝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30년 전 첫사랑, 30년 후 재회, 그리고 하룻밤의 추억. 짧았지만 뜨거웠던 그 시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 그게 책임지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가끔 가을밤 홀로 창밖을 볼 때 연석은 이영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도 어딘가에서 연석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은 채로 각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